한때 나는 복잡하게 얽힌 도시 생활과 직장 생활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고 나는 점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때 나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지친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난 뒤 나는 조용한 방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숨소리의 리듬에 집중하며 머릿속에 가득한 잡념들이 흩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명상은 나에게 진정한 일상의 탈출구가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나는 집 근처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는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콘서트 같았습니다. 이 작은 모험은 나의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원천이 되었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의 마음을 섬세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밤 나는 그날 있었던 일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펜을 움직이는 손끝에서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기는 나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가 되었고 복잡한 감정의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죠. 네 번째 방법은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예술에 전혀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큰맘 먹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색연필과 캔버스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할 때면 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성취감이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취미는 나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을 심어주었고 그럴수록 나의 스트레스는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와 웃음 속에서 나는 힘을 얻었고 관계는 나의 정신적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언제나 위로가 되었고 나 또한 그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 전문가가 되었고 내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5가지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지배하던 스트레스가 아닌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더 이상 다이어트가 힘든 과제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꾸준한 식단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려 하거나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각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적절하게 계산하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또한 매 식사마다 채소를 포함하여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식단 관리는 건강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굳이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에서 5회,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상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식욕 조절과 대사 기능에 있어서 수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신체와 뇌가 적절히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 체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체중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종종 과식을 유발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찾게 하여 체중 증상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명상,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은 꾸준한 자기 반성과 태도 변화입니다. 다이어트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습관 변화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꾸준히 평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자주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면 건강한 몸과 마주하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수지는 오랜 시간 동안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수진이 하는 일은 비교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었기에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기 위해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피곤한 얼굴을 마주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수지는 피곤한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많은 정보가 넘쳐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다. 건강은 좋은 식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의외로 간단한 진리였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먹던 식사들이 생각났다. 밥을 거르기 일쑤였고 먹더라도 패스트푸드나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수지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샀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다양한 건강한 레시피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요리를 따라 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요리가 즐거워졌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조금 수월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도 얼굴빛이 밝아졌다고 칭찬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느끼면서 수지는 더 많은 건강한 식습관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식단에 작은 변화들이 더해지면서 그녀의 행복도도 높아졌다. 아침에는 오트밀과 베리류, 점심에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들로 샐러드를 만들고 저녁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요리를 즐겨 먹었다. 가끔씩 어여쁜 플레이팅을 하며 접시에 예술을 집어넣는 것도 그녀만의 작은 행복이 되었다. 이제는 피로에 지친 수진이 아닌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에너지가 넘치는 수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변화는 식습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곧 그녀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제 수진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었다.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라는 메시지는 이렇게 수진의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많은 이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면역체계가 약해 자주 병에 걸리는 피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감기에 지쳐 친구들에게 자연적인 면역 강화 방법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현자인 리아는 자연치유법과 건강식의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피터는 리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리아는 피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색이 다양한 만큼 그 안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릅니다.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고 오렌지, 당근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푸른 블루베리엔 항산화제가 가득하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했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데 물은 체내 불순물을 배출하고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터는 이 말을 듣고 물을 많이 마시기로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수면을 권장했습니다. 리아는 좋은 수면 습관이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밤 일관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며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물론 자연 속 산책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신의 균형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관리하면 면역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운동은 면역세포의 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터는 매일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포함한 정기적인 운동 일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피터는 리아의 조언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서서히 그의 생활 패턴에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피터의 건강은 놀랍게도 향상되었고 그는 이제 감기와 같은 잔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귀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긴 피터는
이제 건강한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가 배운 면역 강화의 비결을 나눠주며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